8월 23일 파월 연준 의장은 앞으로 우리가 겪을 불장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꿀 힌트를 몰래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힌트는 저에게 발각되고 말았네요. 반갑습니다. 사토시입니다. 지난주 잭슨홀 미팅에서의 파월 의장 발언 다들 들으셨죠? 그냥 평범한 경제 브리핑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완전히 놓치신 겁니다. 그냥 금리 얘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이건 미래에 대한 로드맵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월의 발언 패턴이 뒤에 말씀드릴 그때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어요. 마치 준비하세요.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어떤 기업이 무엇을 했고 ETF 유입이 어떻고와 같은 투자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실없는 소리 하기 싫어서 첫째, 파월이 흘린 중요한 단서, 둘째,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숨은 의미, 셋째, 미래를 알려줄 객관적인 온체인 데이터까지 명확하고 깔끔하게 딱딱 풀어드릴게요. 10분 뒤면 왜 현지가 큰 변화를 앞둔 자산 시장인지 확실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럼 가시죠. 사실 시작하기 앞서 코인을 하는데 왜 굳이 거시경제까지 알아야 하나 싶으시겠지만 이제는 알아야 돼요. 디지털 금이라고 알고 계셨던 비트코인은 금보다 오히려 나스닥과 더 높은 상관관계 지수를 띄고 있으며 300만 원으로 3천억을 번 코인판의 전설적인 트레이더 원효띠도 원래는 차트만 보다가 이제는 거시경제도 참고한다고 하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거시경제 흐름에 굉장히 잘 녹여지고 있어요. 저는 그런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매일같이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뒤에 나올 얘기가 마음에 안 드시면 구독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일단 누르고 시청하시죠. 진짜 갈게요. 여러분, 먼저 파월이라는 사람을 생각해봅시다. 이 양반은 원래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2024년 12월만 해도 비트코인 보유 금지, 관련 규제 변경 계획 없다라고 못을 박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2025년 6월에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필요하지만 은행들이 암호화폐 기업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정치인이 선거 공약을 바꾼 수준이 아니라 거의 경제 철학이 바뀐 겁니다. 이런 파월들의 발언들을 살펴보았을 때 제가 과거의 그때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제가 말한 그때는 바로 닷컴 버블입니다. 1996년 12월 당시 그리스펀 연준 의장은 주식시장의 과열 가능성에 경고했다가 갑자기 기술 혁신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자 1995년 약 1000포인트였던 나스닥 지수가 버블의 정점에서는 5000포인트까지 수직 상승하게 되죠. 지금의 파월도 비슷합니다. 암호화폐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금융 시스템의 일부라고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파월이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변경합니다. FAIT라고 하는 유연한 평균 물가 목표제를 폐지하고 전통적인 물가 목표제를 시행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 물가 상승률을 임의로 3%로 정해놨을 때 1년 동안 1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1%였다면 12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5%더라도 평균적인 물가 상승률 3%만 얼추 맞으면 된다였지만 이제는 평균 물가 상승률이 3%를 조금이라도 초과하게 되면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의미예요. 코로나 때가 인플레가 오던 말던 연평균 3% 정도만 맞추자 하고 금리 인하한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적정선에 금리를 유지하며 인플레를 통제하는 이런 정책을 중금리 정책이라고 합니다. 파월은 이제 중금리 정책으로 프레임워크를 변경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금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좋은데 중금리 정책이면 금리를 앞으로 얼마 못 내리겠네? 맞습니다. 앞으로 인플레가 안정되면 금리를 인하하고 인플레가 다시 올 것 같으면 금리를 인상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1995년 닷컴 버블 때에도 중금리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1995년 금리를 봐보면 이렇게 올렸던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다가 뜬금없이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올렸다가 상황에 따른 금리 결정을 하고 있죠. 이제 현재 금리 상황을 봐봅시다. 9월의 금리 인하와 올해 추가 금리 인하는 예정된 수순이에요. 하지만 적정선에 중금리를 맞춘다고 하면 1995년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처럼 금리가 0에 수렴하는 건 모든 자산의 돈이 박히는 것인데 이런 중금리 정책은 신산업들에게만 가게 돼 있습니다. 돈이 집중적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1995년 닷컴 버블 때처럼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는 취임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AI와 암호화폐 세계 수도가 될 것이라고요. 이 이슈는 과거와 비슷한 거시경제 흐름과 암호화폐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알려주기에 별 3개로 책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 나라와 전 세계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뛰어들고 있어요.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했던 중국도 홍콩을 통해 위안화 스테이블코인을 진행한다고 하죠. 거대 결제 기업 페이팔의 스테이블코인 출시와 애플은 애플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에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지 논의 중이며 블랙록 같은 최대 자산 운용사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에 투자하거나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금융을
바꿀 핵심 축이라고 강조하며 비들 펀드를 출시했죠. 그럼 우리는 얘네들이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밀고 있구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암호화폐 산업에 좋은 영향인지를 알아야 돼요. 스테이블 코인은 시중에 불려있는 돈들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원화로 코인을 사려면 원화를 거래소에 입금합니다. 그리고 고객 확인 절차를 걸쳐 대기해야 돼요. 그 다음 원화가 입금이 되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했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길면 며칠씩 걸렸단 말이죠.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원화로 그냥 달러 환전하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고 그 스테이블 코인으로 즉시 다른 암호화폐 자산을 구매하면 됩니다. 접근성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더 중요한 건 이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의 상한선이 높아집니다. 2025년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2,674억 달러에 달해요.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곧바로 들어올 수 있는 매수대기 자금이며 현재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2조 달러니까 거의 비트 시총 10%에 달하는 매수대기 자금이 있다는 거겠죠. 이런 이슈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암호화폐 시장의 관계를 알려주기에 별 2개로 책정할게요. 지금껏 제가 드린 뉴스나 견해, 해석들이 어쩌면 주관적인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조작할 수 없는 데이터이기에 우리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 시장에서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해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버블이 온다는 건 알겠어. 그러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우리에게 좋은 힌트를 주고 있는지 봐봅시다. 저번 영상에서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공포는 항상 좋은 매수의 기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고 계신 지표는 탐욕과 공포에 따른 시그널을 뜨게 하는 온체인 데이터예요. 검은색이 비트코인 가격, 빨간색이 탐욕 단계에서의 매도 신호, 초록색이 공포 단계에서의 매수 시그널을 나타냅니다. 최근 시장이 조정을 받자 큰 롱 청산 물량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 과열이었던 지표들도 빠르게 식었는데 2023년 15K 가격대에 떴던 매수 시그널 이후에 떠준 적이 없던 매수 시그널이 현재 발생을 했습니다. 가격이 8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말도 안 되죠. 저는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저점이라고는 말 안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담아야 하는 매수 구간이라고도 안 해요. 허구한 날 맨날 보고 있는 온체인 데이터나 지표들을 봐보면 사실 저는 사이클의 80% 정도는 진행됐다고 보고 있고 나머지 남은 20% 정도가 시장에서의 폭발적인 버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블이 온다는 건 이제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는 그 버블의 붕괴를 누가 더 잘 피하고 준비하느냐의 싸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붕괴의 시그널은 어디도 아닌 유튜브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파월이 잭슨 미팅에서 흘린 인식 변화와 중금리 정책에 대한 발언은 우리에게 1995년 닷컴 버블 때와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국가, 기관들의 스테이블코인 산업 추진으로 이런 버블의 진입을 눈치챌 수 있었고요. 온체인 데이터로도 상승이 유리한 점을 너무나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알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다른 유튜버들이 하는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이 시장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섹터를 우연히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최근 시총이 비트 다음으로 높은 이더리움이 다른 잡 알트보다 상승률이 월등하게 높았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매수 타이밍을 아무리 잘 잡아도 머니 플로우가 흐르는 맥을 잘못 짚으면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올라오자마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토시였습니다.